자, 여러분 553페이지 제3편 국세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으로 봅니다. 종부세는 여러분이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재산세랑 묶어서 종합 문제로 이렇게 재산세 지문 몇 개, 종부세 지문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1.5 하여튼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얘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을 보느냐 하면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요. 자, 시험에서 종부세는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계속 자주 나왔어요. 한 4, 5년 연달아 나온 적이 있는데 한 4년 정도. 작년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지문은 과세 대상이 정답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중요하고요. 또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죠.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지. 또 종부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과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 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에서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지해지, 국세는 거주할 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종부세는 원칙 정부 부과가세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관련한 얘기, 또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자,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종부세는 재산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점 다른 점을 항상 헷갈리지 말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출제가 되는데,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재산세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 또 과세 표준과 세율 중요하고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거 종합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정 테마 별표시하지 않았습니다. 553페이지 봅니다. 종부세 총설에서 종합부동산세 특징입니다. 얘는 국세고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보통세입니다. 종가세고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응능과 이런 건 줄 긋지 마세요. 응능과세합니다.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고, 인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에서 여긴 인세예요.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과세하는데, 그럴 때 종부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세무자는 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데, 개인이나 단체요. 자, 근데 개인이 납세무자 할 때 옛날에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는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종부세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합니다. 각각 법인별로.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특히 종부세 납세무자 개인일 때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부부 합산, 세대별 합산 X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전국인 토지나 주택가를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3번 역시 대장과세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과세하고 보유과세고, 추가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현황부과입니다. 실질과세는 적용되니까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현황부과하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과세 기준으로 하는데 6월 1일 과세기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과세기일 6월 1일로. 그 다음에 신고 납세제도, 신고 납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좀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요 신고 납세 제도, 신고 납부 돼 있는데 종부세 요거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여러분요, 동그라미 6번을 지우고 어떻게 수정하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자,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정부 부과가세합니다. 정부 부과가세. 그죠, 여러분들? 근데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납세하면서 거기서 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수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신고 납세 하는 세금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원칙은 뭐 한다? 정부 부가가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 납부가 원칙이지 얘는 정부 부가가세 원칙입니다.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정해 놓습니다. 동그라미 6번 신고 납세 제도 신고 납부를 지우고 이렇게 고쳐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종부세는 그 옆에다가 물납은 안 되는데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됩니까? 분할 납부는 됩니다. 자, 종부세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수정해 놓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요. 주택과 토지인데 종부세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요. 그럴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과 토지가 대상인데 주택에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에 별장은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별장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합니다. 근데 고급 주택은 포함해야 제외해요.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고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 0.4, 0.1에서 0.4. 자, 추가 누진세를 적용되니까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의 주택의 고급택 포함이고 별장은 제외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봅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요. 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이 모든 토지를 우리 재산세에서 3개의 경우로 나눴잖아요. 그럴 때 별도 합산 대상,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게 별도인지 종합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재산세 그 토지용 구분을.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 재산세에서 007, 빵이, 4 비례세율,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빵이 프로, 공장 용지 같은 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빵이 저율부상 토지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자,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2005년도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게 도입했는데 이런 것들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합니다. 또 저율과세를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니까 고율분리대상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것들은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4%로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결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지가 나오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가 나올 때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는 재산세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해가지고 자,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가 되는 거고 분리대상 토지면 아닌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무조건이 아니라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냐 나오면 토지는 반드시 재산세 그 토지 유형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면 아니고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예요. 종부세 대상 아닌 거 먼저 건축물이요.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선박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별장 아니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별장은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과세하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요, 여러분. 자, 5번째로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합산해서 배제시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자, 주택이 있습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있는데 어떤 거냐? 주택 중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요.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 어떤 것들이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자,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겠어요?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겠어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많이 공급되는 게 좋죠? 임대주택이나 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제외합니다.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외되는 것들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교재를 봅니다. 553페이지. 자, 종부세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는 거 몇줄이에요.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유든 고유든 아니라는 거.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55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이요. 주택 봅니다. 주택 보시니까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 자, 종부세 일괄에서 과세합니다. 별장은 제외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과 종부세 대상 비교해서 주택에서 하여튼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서 고급택 포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다 돼지꼬리 땡미야에서 고급택 포함이라고 써놓으세요. 주택에 고급택 포함이요. 고급택도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고 근데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별도 종합은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자, 쭉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타 그래서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박한 공기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지를 봅니다. 자, 국세니까 고소일 때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로 간다? 주소지. 집 가까운 데 분립을 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개인이라든가 법인을 보지 않는 단체는 법인을 보는 단체는 본점이나 주사무 소재지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자, 주소지라는 거. 종부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X입니다.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납세문자가 특히 개인일 때요. 물론 이제 종부세 납세문자가 비구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으면 그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지만 비구자일 때, 하여튼 거주자일 때를 주로 물어보니까 주소지라는 거,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범위 그래가지고요. 1세대 이따가 나오지만 1세대 1주택일 때는 이제 혜택이 있어요. 종부세. 자,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그래서 그 1세대 범위를 정할 때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기를 같이 하는 가족전원을 말하는데 예외를 봅니다. 다음 연의 경우에는 배우자 없는 때도 1세대로 본다. 요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그 1세대에서 배우자 없는 경우에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는 똑같아요.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이거나. 555페이지 맨 꼭대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죽고 없어서 이혼에 손자된 경우, 또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30세 안 됐어도 자, 세대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양가로 2번 1세대 유예,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혼인함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혼인한 날 몇 년이요?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이따가 나오지만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혜택 등이 있고 막 그래요.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근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고 해서 그런 세액공제 혜택을 안 해주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서로 지금 결혼도 안 하는데. 그래서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니까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남자가 결혼하면서 1세대 1주택을 구성하고 있었고 여자도 1세대 1주택인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구봉의하에서 사가에서 1세대를 구성할 때는 밑줄입니다. 학간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1세대 주택자로 혜택을 줍니다. 노부모님 동구봉의하에서 세대 적었는데 세대상 분립받으면 안 되잖아요. 동방예의주국에서.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노부모 동구봉의하고 인한 1세대 1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둘 다 혼인한 날부터 몇 년? 5년. 자, 학간 날부터 몇 년?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노부모 동구봉의과 혼인으로 인한 경우에 요거 기간을 꼭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비과세 감면이요. 종부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아까 재산세 비과세 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도로천, 제방, 부고, 유지, 묘지 뭐 이런 거 있죠.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그대로 종부세도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요,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 밑줄입니다.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 납세무자입니다. 1주택자는 9억 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냥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 그러면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다. 딱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딱 6억까지는 아니에요. 여러 채 집을 가격을 합쳤든 하나의 가격이 그렇든 납세무자별로 합친 가격이 얼마? 6억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상 배제 대상 주택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합산 배제시킨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에요. 제외합니다. 다가구 임대주택 같은 임대주택 어떻든 간에 제외하고요.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제외합니다.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그 제목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56페이지. 자, 주택건설 사업자가 집 줘놓고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도 제외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제외합니다. 또 1번 등록 문화재 주택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런 것들은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거 눈에 익혀 두시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소유자별로 전국인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요. 종부세. 몇 프로입니까 올해? 90%입니다. 이게 90%. 그래서 자,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일반적으로는 6억 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요? 90%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그럼 틀립니다. 반드시 공정시장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요. 공동 소유는 안 돼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할 때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얼마 공제? 9억이요. 9억까지 실적으로 과세되지 않아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여기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90%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알아두려겠습니다. 그 의미는 세금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1세대원이 있습니다. 갑과 을 1세대원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고 갑이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 보유하고 가격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다. 1세대 2주택이죠. 그럴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까? 개인별 과세예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을 개인별로 봤을 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 없고요. 갑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럴 때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공제하지 3억을 왜 공제해? 단독소 1세대 1주택일 때만 해주는 거예요. 1세대 2주택이다. 일반적인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90%. 4구 36. 3억 얼마? 6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자, 갑과 을 1세대원이 있는데 자, 갑이 공시가격 10억인 주택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 주택이 없어요. 1세대 1주택인데 지금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갑 단독 소유. 그랬을 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갑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하면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네? 자,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6억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초공제 3억 원을 더 공제해줘요. 그래서 실적으로 9억 공제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아예 그냥 단독소 1세대 1주택이다 알아서 9억 공제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 끝나면 안 되고 얘도 공정시장을 몇 프로? 90%.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9천만 원. 이렇게 과세표준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부부 공동소유입니다. 갑과 을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지분이 균등합니다. 지분이 균등하고. 그랬을 때,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공시 가격으로 12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자, 그러면 갑은 납세무자가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씩. 주택분은 6억 초과해야지 납세무자고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단독소 1세대 1주택은 실적으로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공시가요. 근데 부부 공동소유로 됐으면 실적으로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언제 배웠냐 이런 식인데 1, 2월 달에도 설명했고 3, 4월 달에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14억으로 하겠습니다. 14억으로 하면 자, 지분이 균등합니다.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자, 그럼 개인별 과세니까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아요.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를 물지는 거예요. 개인별 과세니까. 자, 을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하면 공시가파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 합니까? 안 해줍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만 3억 기초공제지. 일반적으로는 공시가파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90% 곱하고 그러니까 얼마? 9천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적으로 12억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분이 균등하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 및 세율인데 주택분 세율은요. 조정 대상 지역 여부라든가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했다 그러면 거기 표를 보니까 3억 원이야 1천분의 5, 0.5%부터 94억 초과하면 1천분의 27, 2.7%까지 되어 있잖아요. 거기 제목 556페이지 동그라미 1번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거기다가 여러분이 자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0.5%부터 빵5 27, 2.7%까지 자 과표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5 27, 6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 써놓고 외웁니다. 주택분은 세율을 외워야 돼요. 최저와 최고를. 그래서 2주택 이하다 조정상지역 외에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5 27, 0.5에서 2.7%까지 빵5 27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 과표관 6단계 되어 있습니다. 초과세율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557페이지 그 참고에 그 개정 예정임 그랬잖아요. 개정 안 됐어요. 그건 지워버립니다. 이제 올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올해는 그냥 빵5 27 6단계 초과세율로 외웁니다. 개정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내년에는 이제 개정될 건데 올해는 개정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납세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미처리고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세율을 그 아래다가 땡땡 해놓고요. 거기 과표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빵632 0.6%부터 빵632 3.2%까지 빵632 6단계 초과세율 써놓습니다. 그래서 빵632 6단계 초과세율이에요. 그래서 조정상지역 내 2주택이라든가 조정상지역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러면은 빵632입니다. 빵632 0.6에서 3.2%까지 외워야 돼요. 최저와 최고 빵632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빵632 6단계 초과세율. 그리고 표 아래 참고해서 개정될 예정이라는 건 지워버립니다. 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참고를 보니까 종부세 주택분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작년 2019년도 신설 규정인데 작년에 시험 지문에 한 줄 나왔습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 시 적용해야 되는 주택 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1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공동 소유자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 미출작입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자 각각의 주택을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또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과세기준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몇 프로요? 20% 이하일 것. 엔드입니다. 20% 이하 그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얼마요? 3억 원 이하이고. 자, 그럴 때는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네? 그리고 숫자도 외우셔야 돼요. 20% 이상이고 이하이고 지분율이 공동 상속주택 기준시가가 지분율 20% 이하의 그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고 그럴 때는 요거 제외시켜 줍니다. 주택수 계산에서. 2번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마다 1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자, 그 다음에 3번 종부세법 시행령 3조 1항 각후 및 제4조 1항 각후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그 법령에다가 쭉 해놓고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에요. 아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같은 등록 문화재주택, 가정 어린이집용주택 같은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제목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 그래서 거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조 1항 각호 및 제4조 1항 각호 해당하는 주택, 거기다 밑줄 쫙 꺼놓고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같은 거 아까 봤잖아요. 얘네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거 밑줄.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부 판단 시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주택 제외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1세대가 거주 중인 주택 한 채가 있고 등록 문화재주택이 있고 합산배제 주택이 있으면 몇 주택 보유로 봐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초공제 과세결정 시에 3억 원 해주고 이따가 나오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거고. 이중과세액 조정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유세, 재산 보유세는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재산 보유세는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재산 보유세는 이쪽에 설명드릴까요? 재산 보유세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거라고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A라는 주택은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만약에 B 부동산은 경기도 광명시에 B 부동산을 보유해요. 경기도 광명시. 그러면 재산 보유세 이렇게 과세야 됩니다.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하고 B 부동산은 광명시장이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해요. 그리고 합쳐봅니다. 개인별로.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럼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문제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재산세가 이렇게 과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요?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가 어떻게 돼 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557페이지 맨 아래 밑줄입니다. 주택분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당해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밑줄 쫙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8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보시니까 558페이지에 양가로 3번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여러분 별 표시합니다. 그래서 556페이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세율 및 세액에 대한 거, 또 양가로 3번 1세대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중요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연령별로 보유한별로 세액공제 줍니다. 서울 강남에 주택 딱 하나 갖고 있어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2005년도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한 세금인데, 근데 서울 강남에 주택 하나 딱 갖고 있어요. 그러면 투기 목적 없잖아요. 실거주 목적인데 1세대 주택. 근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매년 종부세 부과한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고 집 하나 딱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연령별 보기한별로 세액공제 줍니다. 먼저 연령별 공제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계 10%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요. 70세 이상이면 몇 프로? 30% 세액공제 줍니다. 근데 그 가로는 개정사항이라고 했는데 개정이 안 됐으니까 가로는 다 이제 지워버립니다.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부터 해줍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 이런 거.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를 받아요. 또 이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요. 1세대 1주택자만요. 그래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산수액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이면 몇 프로? 30% 공제 줍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봅니다. 몇 년 이상 보유되냐면 이것은 5년 이상 보유돼요. 3년 아니에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20% 30세계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요거 20%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요거 40%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요? 50% 공제 줍니다.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기한별 세액공제액은 쭉 밑줄입니다. 이거 70% 범위에서 중복하에 적용할 수 있다. 그 가로 안에 80%를 개정 예정은 지워버립니다. 이제 개정 안 됐어요. 그래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적용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별 공제 최대 30%, 보기한별 공제 15년 이상이면 50%. 그럼 합치면 원래 80%가 돼야 되는데 80%가 아니라 중복공제 허용될 때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70% 범위 내에서만 공제 준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얘도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요. 그 박스 안에 2주택 이하, 일반적으로는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150%입니다.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못 넘게요. 근데 조정상지역내 2주택은 200%인데 300%로 개정되려고 했는데 개정이 안 됐어요. 가로하는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조정상지역내 2주택은 200%입니다. 3주택 이상 300%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기 좋네. 2주택 이하는 150%, 원칙이 종부세는 150%니까요. 근데 조정상지역내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 몇 프로? 30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꾸 보시면서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해요. 559페이지 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요.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에요. 종합의 동그라미, 별도의 동그라미. 그리고 참고에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이 아니라는 거 밑줄이에요. 제외 밑줄. 납세무자를 보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작아요. 공시가판 금액 5억 원 초과하는 자 밑줄이에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커요. 얼마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아까 주택부는 납세무자가 얼마 초과하는 자, 공시가판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네? 얼마 초과하는 자였어요? 6억 초과하는 자, 주택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입니다. 이게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납세무자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계산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는요, 똑같아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5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입니까? 종부세는 무조건 90%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은 60%.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주택이든 토지든 90%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80억 공제합니다. 왜냐하면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거기다 공정시장가 몇 프로? 90%고 판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세율은요, 넘어가서 보시면 560페이지. 세율은 그냥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거기 제목 옆에다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1%부터 3%까지 3단계 초과투지인세율을 써놓습니다. 그냥 토지는 잘 모르겠으면 3단계, 과표관 3단계 초과인수율인데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인수율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5에서 0.7%까지인데 그냥 뭐 써놓긴 합니다. 제목 옆에다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인수율이에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토지는 3단계 초과인수율입니다. 아까 주택은 외워야 돼요. 2주택 이하는 0.527 6단계 초과인수율. 그 다음에 또 조정상정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0.632 0.6에서 3.2 0.632 6단계 초과인수율.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인수율이에요. 과표관 3단계로 이렇게 보시고 됐습니다. 그러고 정도만 아시면 되고 561페이지입니다. 이중과세 공제 똑같아요.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고 세부담 상한은 종합이든 별도든 둘 다 150%의 비율입니다. 원래 종부세는 2주택 이하 150%, 토지분도 150%예요. 다만 조정상정리 2주택이 몇 프로? 네? 200%. 조정상정리 3주택은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주택 이상은 300%.
자, 조정상적률 2주택은 200%. 그냥 원칙적으로 2주택 이하라든가 조정상적이 아닌 지역의 2주택 이하라든가 토지분은 몇 프로? 150%입니다. 종부세 원칙 150%예요. 부자들이라 150%. 아까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선 공시가격 관계없이 부자들이니까 몇 프로?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주택분 재산세 몇 프로 세부담 상한선? 130. 6억 초과면.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 원칙 150%예요. 2주택 이하 150%예요. 다만 주의할 거에 종부세에서 조정대상 종류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계속 또 비교할 거고. 제4절 부가징수입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랑 똑같이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 봅니다.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과세입니다.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자, 밑줄입니다.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딱 정해주세요.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0일 아니에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그 다음에 종부세,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지만 종부세는 토지분이라고 해서 뭐 9월달 주택분 부가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러면 틀려요.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고지서 발부할 때 또 며칠입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줘야 돼? 5일 전까지 발부해요. 시험에 2번 나왔네요. 재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예외적으로 종부세는 근데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당연도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가산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불성리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 안 되는 건데 요거 종부세 부가징수를 자세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종부세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부세는 여기 봅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지금 납부지연가산세가 신설이 됐는데 그 내용이 여기 없어가지고 제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부세 부가징수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한다고 그랬어요. 관할 세무장이 세액계산해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해서 부가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부 부가과세합니다. 근데 정부 부가과세하는데 자,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종부세를 미납부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종부세는 올해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적용되는데 조세 총론할 때 적어드렸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 몇 프로요? 3% 깔아놓습니다. 이 3%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에 한해서만 3%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 10만 분의 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합한 게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이 3%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만 3%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3% 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신고납부를 불성실한다. 그럴 때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지서 날라온 걸 휴통에 버리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말로만 나 신고납부할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 20% 요거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적용될 수 있다. 납부불성 가산세도 납부지연 가산세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올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1일 0.02%로 납부지연 가산세 합한 게 납부지연 가산세다. 초과 환급이 없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가세를 봅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종부세액이 20%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재산세 부가세 목은 재진이 이렇게 외웠고, 종부세 부가세 목은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종부세액이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종부세 물납은 안 돼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물납 X예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기준이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기 표를 다시 봅니다.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몇 개월 이내 납부기한이 지나서 6개월 내 분할납부합니다. 6개월 내 밑줄.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이 지나서 2개월인데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일 때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법령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뺀 금액으로. 원래는. 하여튼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예요.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어떤 얘기냐? 여기 봅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종부세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 우리가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맨날 400으로 예를 들었는데 시험 질문에도 이게 나왔어요. 자, 종부세 납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럴 때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6개월 내. 그러니까 다음 연도 언제예요? 다음 연도? 네?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하는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요. 네,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입니다. 종부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그랬을 때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고,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납기 내에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니까 최대 얼마? 150만 원을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예요? 350만 원 이거고,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납기 내에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하다. 맨날 제가 이렇게 400으로 예를 들었는데 작년에 시험 질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납부할세액 400일 때 종부세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150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숫자를 예를 들 때도 비슷비슷해요. 사람이 500만 원 이하일 때 300으로 예를 들기도 그렇고, 450으로 예를 들기도 그렇고, 딱 400 좋잖아요. 이렇게 딱 예를 들기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다는 거 요걸 알아둡니다. 딱. 그래서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부세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산 종부세. 오늘 보유세를 한 번에 다 봤네요, 원래. 자, 그래서 다 봤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재산세부터 종부세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출문제 풀어야 되는데 737페이지요. 기출문제 풀어야 되는데, 요거 배가 많이 고프시죠? 그래서 요거를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일단 요거 좀 이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요 요약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 되겠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요약집 요거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면서 요약집을,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이 요 단권화 하셔가지고, 요약집에 제가 많이 추가도 해드렸죠. 요약집에 단권화 하셔가지고 계속 보시고, 문제풀이 때도 그렇고, 문제풀이 과정을 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인데,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우리가 다른 과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공부는 다른 과목도 그렇고 예습이 필요 없어요. 복습만 하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문제풀이 과정은 미리 문제를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왜 문제를 미리 풀어오라고 하지 않고 읽어오라고 하냐면,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 과정은 이 이론을 배운 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유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문제 질문 속에서 핵심 포인트인지,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고 문제 유형을 익히고 문제 푸는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과정이에요. 어떤 게 포인트를 익히고 이런 과정이지, 알고 있는 모르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문제를 미리 풀어오는데 여러분들이 풀어온다고 그러시죠? 말이 혼나갖고요. 풀어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오는데요. 문제 읽고 미리 거기다 문제에다가 답을 다 표시해도 괜찮아요. 미리 다 표시해 놓은 것도 괜찮아요. 그냥 문제 안 보고서, 그러니까 문제 보고 자세히 안 보고서라도 답만 막 체크해요. 답만. 그래가지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예? 그래서 다 그냥 읽어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였고 이거였구나. 이거 답을 이렇게 이걸 바꿨구나. 아,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문제 읽고 바로 정답을 봐. 그리고 답을 체크해. 3번. 그리고 3번이면 3번 딱 체크해 놓고 그 문제를 해설을 읽어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어보고 문제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지 말고 읽어오면 그래도 공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게 포인트인지 익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리 어떤 게 포인트고 어떤 게 이 문제가 어떤 건지를 대충 알고 그 해설 강의를 들으면 해설 강의 들을 때 저희들이 이 문제가 어떤 게 포인트고 핵심 요약도 관련한 거 해드리고 이렇게 그 포인트를 집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를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핵심을 익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실력 테스트는 언제 하느냐? 9~10월 동영 모의고사 과정에서 또 전국 모의고사라든가 동영 모의고사 그때 이제 매일 와가지고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전범위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문제풀이 과정은 문제를 미리 풀어온다 그러면 풀다고 그러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 분은 답 가려놓고 막 푸는데 그러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머리만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를 읽어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읽고 정답 다 푸시해놔도 돼요. 읽고 해설을 보면서 그냥 읽어.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미리 예습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풀려고 하면 머리가 한 대여섯 문제 풀면 머리만 아프고 시간만 가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문제풀이.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문제 푼다는 생각 갖고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나는 생각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막 해설 강의 지나가고 그러니까 에이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틀리고 막 모르겠으니까 막 화나 짜증내고 그러면서 공부를 좌절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똑같이 문제 유형을 익히는 거니까. 자,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5월달 일단 그 기출문제하고는 별개로 5월달 핵심 요약 강의 우리 6월 과정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잘하셨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본인 스스로를 자꾸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